8시 뉴스데스크입니다. 금융권 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화나 문자를 통한 대출 권유 행위가 내일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어길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최고 경영자 문책까지 이루어집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전담하는 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개인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I가 서해안 길목을 따라 확산되자 설 대목을 앞두고 정부가 방역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축과 축산 관계자, 축산 차량의 이동을 금하는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전국적으로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장성택의 누이인 장계순과 매형인 전영진 쿠바 대사,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와 그 아들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국영방송 NHK 신임 회장이 종군 위안부는 일본뿐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홍명보호가 월드컵 8강을 향한 쾌조의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첫 평가전에서 북중미의 복병 코스타리카를 1대0으로 눌렀습니다. 정부가 신흥국 경제 불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면서 세계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와 맞물려 신흥국 경제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올 설 연휴 기간 한파나 폭설은 없겠지만 귀성길과 귀경길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설날 당일은 아침에만 춥겠습니다. 설악동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던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질식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남은 숯불을 텐트 속에 방치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몇 시? 8시 0분입니다. 와우, 친절한데? 친절한 노트3 그리고 기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즉 AI가 서해안 벨트를 타고 서울의 턱밑까지 북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초비상이 걸린 방역당국은 이동 중지 명령을 전국 축산농가에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부여를 중심으로 방역초소 47곳이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종개장에서 폐사한 닭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반경 3km 안에 사육 중인 닭 11만 8천 마리에 대한 살처분도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면역력이 약한 닭으로 AI가 확산되자 앞으로는 발병 농가를 중심으로 3km 내의 닭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국 양계장의 30%가 밀집된 경기 지역에 AI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닭의 고병원성 AI는 전파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산발적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적 살처분이 필요하다는. 전남 해남의 종어리 농장에서 일어난 집단 폐사도 고병원성 AI 감염이 원인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난 16일 전북 고창에서 첫 신고된 AI는 전남과 충남까지 철새 이동 경로를 따라 남북으로 퍼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관계장 간 회의를 열고 AI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집중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AI 대책 상황실을 보강하고 장관이 직접 주재하여 원스톱 비상체계를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내일과 모레가 AI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전국 축산농가에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네, 어제 경기 시화호에서 발견된 AI 바이러스는 고병원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일대엔 닭이나 오리를 키우는 농가들이 특히 많은데요. 불안에 떨고 있는 농가들을 전기영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시화호에서 4km쯤 떨어진 경기도 안산의 농장. 외부인 출입이 통제됐고 방역차가 농장 주변을 돌며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방역을 하고 있지만 닭 500마리를 키우는 농장 주인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철새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날아가면서 똥을 싸고 변을 싸고 하니까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소독하는 수밖에 없죠. 시화호에서 20km쯤 떨어진 또 다른 농장. 10km 방역대에서 벗어나 있지만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주문이 줄어 걱정인데 AI가 수도권으로 올라왔다는 소식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이제 그 AI 그런 전염병이 이제 퍼지니까 손님들도 발길이 쑥 꺼내졌다고 봐야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농가에서 키우는 닭과 오리는 5,630만 마리. 특히 시화호 주변 30km AI 관리 지역에서도
13만여 마리를 농장 354곳에서 키우고 있어 이 중 한 군데라도 뚫리면 삽시간에 수도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내일부터 대출이나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꽤 강도 높은 조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현영 기자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는 대출 권유 전화. 전화드렸던 입니다.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거세요? 내일부터 전화를 통한 대출이나 보험 상품 판매, 카드 가입 권유가 한시적으로 금지됩니다. 개인정보가 이런 영업에 주로 이용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될 수 있는 요인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기간은 오는 3월까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이 모두 금지되고 이를 어긴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는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및 모집 행위를 당분간 중단하도록 강력히 협조 요청하였고, 금융당국은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로 지목돼온 대출 모집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모집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는지, 고객의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금융사가 확인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전화로 영업을 하는 온라인 보험사는 전화 영업을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의 실행과 효과를 점검한 뒤 다음 달 중에 개인정보 부정사용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종군 위안부에 대한 망언이 일본에서 또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신임 회장이 나섰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도쿄 유상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의 신임 회장이 취임 회견에서 한국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전쟁을 했던 어느 나라나 종군 위안부가 있었는데 일본만 강제 연행한 것처럼 한국이 주장해서 일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従軍慰安婦がね、韓国だけにあって他になかったという証拠がありますか？他の国にもあったということとどこの国にもあったということは 독도와 센가쿠가 일본 땅이라는 정부 입장을 국제방송으로 대변하겠다는 말도 거침없이 했습니다. 최근 일본 우익들은 NHK가 정권 편들기에 소극적이라며 공격해왔고 기업인 출신의 모미이 회장은 아베 정권 들어 선임된 첫 회장입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간사장이던 지난 2001년 NHK의 위안부 다큐멘터리에 압력을 행사해 위안부 증언을 빼도록 한 전력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NHK의 앞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임한 모미이 회장은 처음부터 정부가 오른쪽이라고 하는데 왼쪽으로 갈 수는 없다며 노골적으로 정권 편을 들었습니다. 공영방송의 대표가 아니라 극우 정치인의 회견 같았다는 비판 속에 왜곡 보도가 한일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하진 않을지 우려가 만만치 않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또 세상을 등졌습니다. 평생 빈병과 폐지를 모아 생계를 꾸려온 이 할머니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떠났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사연 전해드립니다. 향년 91세로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 빈소에는 아침부터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건망과 아픔 때문에 힘든 나날의 생활을 하셨지만 저한테는 정말 천사 같고 그런 분이셨어요. 1940년 16살 나이에 강도로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했던 황 할머니는 해방 이후 귀국해 빈병과 폐지를 모아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모은 1억 원은 지난 2006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장학금으로 흔쾌히 내놨고 남은 재산 5천만 원까지도 기부하겠다고 3년 전에 미리 유언장을 써뒀습니다. 일본에게 보상금을 받으면 학생들에게 모두 장학금을 돌려주겠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황 할머니. 하지만 보상금은 고사하고 진정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고 지병인 폐렴이 악화돼 한많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황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는 이제 55분 뿐입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의 2인자 장성택이 처형되면서 그의 일가 친인척들도 평양으로 소환됐었는데요. 어린 조카들까지 포함돼 사실상 멸족 수준의 처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2일 고모부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김정은이 장성택의 일가 친인척 대부분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장성택 처형 직전 평양으로 소환됐던 누나 장계순과 매형 전영진 쿠바 대사, 그리고 조카인 장용철 말레이시아 대사와 그의 20대 중반 아들 2명 등이 총살됐다고 말했습니다. 총살 시점은 장성택 처형 직후로 추정했습니다. 장용철의 부인 박춘희 등 장씨 일가와 결혼한 여성들은 강제 이혼 뒤 친정 가족들과 함께 산간 벽지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성택은 3남 2녀 중 3남으로 두 형과 누나의 자녀들이 결혼해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친인척 수가 적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면 김정은 정권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북한에서도 유례없는 사건이고요. 장성택 가문의 도전의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게 한 조치로 보입니다. 장성택 일가 처형설에 대해 우리 정부와 정보당국은 아직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은입니다. 텐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숯불을 치우지 않은 채 잠을 자다 일가족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습니다. 겨울철 야영을 즐기시는 분들은 연소기구 꼭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야영장에 쳐져 있는 오리균용 텐트. 오늘 새벽 1시쯤 이 텐트 안에서 자던 48살 이모 씨 부부와 아들 등 모두 3명이 가스에 질식된 채 발견됐습니다.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술 취한 소리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텐트를 열었더니 거기 가족들이 다 그렇게 비교적 일찍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상 일산화탄소 중독이 진단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3분 모두 고용량 산소 치료와 2분은 고압 산소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잠들었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남은 숯불을 처리하지 않고 텐트 안에 방치했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250배나 쉽게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체내 산소 운반을 막아 뇌와 심장 기능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또 색깔이나 냄새, 맛이 없기 때문에 특히 잠들었을 때는 혼수와 발작을 일으키기 전까지 중독됐는지 스스로 알 수도 없습니다. 앞서 이달 초 충북 제천의 한 야영장에서도 일가족이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고 자다 1명이 숨지고 2명이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코스타리카와의 첫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능성을 확인한 산뜻한 출발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명보호가 월드컵을 향해 기분 좋게 출항했습니다. 전반 10분 만에 이용에서 고요한 김신욱으로 연결되는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김신욱의 A매치 2경기 연속골. 날카로운 연계 플레이도 잇따라 선보인 김신욱은 원톱 경쟁에서 한 발짝 앞서갔습니다. 제가 저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지 못했는데 감독님 또 우리 선수들이 저한테 좋은 플레이를 맞춰주기 때문에 국내파 중심의 중원과 수비진은 압박과 협력으로 상대 예봉을 무디게 했고 김진수와 이용 등 양쪽 측면 수비수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후반엔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코스타리카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로 2명씩이나 퇴장당했습니다. 우리가 수적 우위를 점하고도 추가점을 뽑지 못한 게 아쉬웠지만 가능성을 확인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늘 한 70% 정도의 능력을 보이면은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70% 이상이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테이프를 순조롭게 끄는 홍명보호는 나흘 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멕시코와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병무청에서 소속돼 신체 검사만 전담하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대위급 월급을 받는 계약직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가 없는 겨울 동안엔 이 의사들이 개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에 있는 등이라는 글자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찌된 사연인지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개인 의원.
2달 동안 원장이 자리를 비워 부원장이 진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부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가시게 되셨어요. 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 혼자 지금 진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원장은 병무청 징병검사 전담이사. 그런데 개인위원회에서 환자를 보는 겁니다. 돈은 받으신 거 없다면서요? 또 다른 개인위원. 이곳에서도 병무청 소속 의사가 2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시죠? 겨울에만 잠깐 일하시는. 병무청 소속 의사가 어떻게 개인위원회에서 일을 할까? 근거는 병역법 34조. 신체 검사가 없는 겨울에 3개월 이내로 군병원 등에서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군병원 등에서라고 했지만 지난 4년간 수련허가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군병원에서 수련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병무청 내부 훈령에는 아예 군병원이란 단어조차 빠져 있습니다. 원칙과 이해가 뒤바뀌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이 사립병원에 가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현상은 이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병검사 전담의사에게는 대위에 준하는 연간 3천여만 원의 봉급에 숙소까지 제공됩니다. 군병원도 의사가 부족한데 국가의 월급을 받는 의사가 사립병원을 위해 일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군병원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는 국공립 종합병원 중심으로 병무청은 환자를 진료해야 전문성이 향상되는 의사의 특성상 사립병원 수련을 허가해왔다면서도 수련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노숙인들을 돕는 쉼터 원장이 노숙인 밥값으로 쓰라며 서울시가 지원한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이 원장이 이른바 카드깡의 수법으로 돈을 챙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숙인 100명이 지내는 경기도 양평의 쉼터. 2003년 이 시설을 인수한 서울시는 54살 김모 씨에게 위탁 운영을 맡기고 해마다 3억 원을 급식비로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준 급식비 보조금을 원장 김 씨가 일부 빼돌린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달에 쌀을 20가마니만 구입했으면서도 30가마니를 산 것처럼 영수증을 꾸며 매달 150여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드릴 수는 없다 하는 식으로 입장 정리가 되어서 현금이 아닌 직불카드로만 식품을 사게 돼 있는 서울시 지침을 오히려 이용해 카드로 물건값을 치른 뒤 차액은 납품업자에게 나중에 돌려받는 이른바 카드깡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지인책 명의를 빌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자신이 직접 카드 결제를 하는 등 일명 카드깡 수법을 경찰은 김 씨가 챙긴 돈이 지난 4년간 1억 2천여만 원에 달한다며 이 때문에 다른 쉼터보다 급식이 적고 질도 떨어진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쉼터 측은 카드를 안 받는 시장 등에서 식품을 사려다 보니 현금이 필요했다며 보조금을 빼돌리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숙인 시설 50곳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최근 청와대가 설을 앞두고 여당 의원 등에게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나눠주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 대통령뿐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은 기념시계를 제작해 선물용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어느 대통령의 시계가 가장 인기가 좋을까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대통령 시계의 가격, 천연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시계입니다. 대부분 봉황 문양에 친필 사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정된 수량으로 제작되고 비매품이어서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이 준 시계라고 하면 아무래도 의미가 있죠.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가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대통령 시계가 거래됩니다. 현재 가장 비싸게 매겨진 것은 1978년에 제작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제9대 대통령 취임 기념시계로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은 35만 원입니다. 매물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계는 7만 원에서 20만 원 선에서 거래되는데 가죽이나 금속 같은 시계 끈의 재질에 따라 가격 차가 났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계는 남녀 세트가 50만 원 수준, 김영삼 전 대통령은 5점의 시계를 5만 원에 팔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시계는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권력 과시용으로 잘못 사용될 소지가 있어 제작 수량을 엄격히 제한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계는 아직 매물로 나오지 않고
구입을 원한다는 사람만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피곤하면 일시적으로 눈꺼풀이 떨리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얼굴 근육의 떨림 현상이 심한 경우라면 안면 신경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김정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부 김양순 씨. 얼마 전부터 눈 주변이 심하게 떨려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입꼬리까지 올라가 외출마저 주저하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친구들을 잘 만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가면 더 떨리는데요. 긴장하면 더 하고. 김 씨처럼 안면 신경장애로 병원을 찾는 이는 해마다 5%씩 늘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보통 안면 신경장애는 얼굴 한쪽에서만 나타나지만 마비 증세를 동반하기도 하고 이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경 검사 결과 마비가 온 쪽은 정상 쪽에 비해 전기에 대한 반응이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눈이 윙크하듯이 아예 감기는 것, 또 입꼬리가 아예 딸려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같이 떨리는 경우는 뇌혈관과 뇌신경의 위치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면 신경장애의 경우 보통 약물 치료나 보톡스 주사로 상태가 호전되기도 하지만 뇌혈관이 신경을 짓눌러 증상이 심한 경우 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정환입니다. 1월의 마지막 휴일인 오늘 한파가 한풀 꺾이면서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였는데요. 겨울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 나선 시민들의 모습을 김나라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봤습니다. 하얀 눈꽃으로 갈아입은 겨울산. 강가에서 햇살을 즐기던 철새들이 군무를 펼칩니다. 얼음 절벽이 든 폭포는 빙벽 타기를 즐기는 산악인들 차지. 외줄에 의지해 한 발 한 발 오르다 힘이 드는지 잠시 숨을 돌립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장. 월척을 노리는 강태공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낚싯줄을 이리저리 당겨봐도 쉽게 잡히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얼음 구멍만 빤히 쳐다봅니다. 요령껏 썰매를 묶어 내 아이를 끌어주는 아빠. 엄마가 끌어주는 썰매를 타던 아이는 뭐가 불만인지 드러누워 투정을 부립니다. 스키장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알록달록 차려입은 스키어들이 설원을 가로지르고 눈썰매장에선 개학을 앞둔 아이들이 시원스럽게 내달립니다. 설을 닷새 앞두고 이른 성묘에 나선 가족들은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올 한 해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라지면서 서울의 가시거리가 평소 2배인 20km에 달하는 등 모처럼 쾌청한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이번 설 연휴엔 다행히 한파나 폭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날 전후로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년, 재작년 설 연휴엔 북극 동장군이 꼬박꼬박 찾아왔습니다. 특히 작년 설 연휴는 대관령이 영하 25도, 서울도 영하 15도를 밑도는 기록적인 강추위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2009년, 2010년 설에는 연달아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2009년엔 전국에 최고 5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아예 교양길을 포기한 이들도 속출했습니다. 다행히 올 설 연휴는 큰 한파나 폭설은 없겠습니다. 다만 설 전날과 다음 날 비 소식이 있어 귀성 귀경길이 불편하겠습니다. 귀성객이 가장 많이 몰릴 걸로 예측된 연휴 첫날 오전, 강원 영동과 영남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설날 당일은 맑겠지만 다음 날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고 남부지방은 연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겠습니다. 기온은 설날 아침에만 일시적으로 떨어질 뿐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이번 설날 연휴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남서쪽에서 온난한 기류가 유입되어 큰 추위는 없을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에 젖은 도로가 얼어붙을 수 있는 산간 지방에서나 새벽 시간대엔 빙판길 안전운전에도 유의해 줄 것을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그러고 보니 설도 이제 닷새 남았습니다. 연휴를 앞둔 휴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제수용품을 마련하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조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을 닷새 앞둔 일요일, 설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오랜만에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았습니다. 좋고 싼 물건을 마련하려는 소비자들과 하나라도 더 팔려는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마트보다 물건도 좀 싱싱하고 좋은 것 같고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하루 상당수의 마트가 문을 닫으면서 큰 대목을 맞았습니다. 조금은 낫죠. 마트가 심어. 어느 정도 많아요? 한 10%는 더 있다고 봐야죠. 오늘 영업을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 앞에도 긴 카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첫째가 신선도 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그거 가려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은 안 좋아도 선물을 하는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작년에 이제 버섯 선물해 드려가지고 버섯 말고 다른 거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항상 설레죠, 이런 거 살 때마다.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는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이틀 전인 화요일과 수요일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영익입니다. 중국 역시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36억 명이 이동하는 귀성전쟁에 돌입했습니다. 워낙 땅이 넓어서 사나흘씩 걸리는 고생길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향을 찾는다고 합니다. 베이징 김대경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역 광장이 이번 주말로 다가온 춘제 귀성 인파로 뒤덮였습니다. 사나흘 동안 기차만 타고 이동하는 게 예사지만 선물을 이고 지고 가는 귀성객들의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습니다. 激动高兴啊！过年的那个吃的好吃的好喝的水果啊这些东西。 입석료조차 구하지 못한 연인원 30억 명 이상은 화물차에 몸을 싣거나 오토바이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 의지해야 합니다. 정원을 2배나 초과한 승합차, 사람을 짐칸에 실은 화물차, 기름이 떨어져 차를 밀고 가는 귀성객들도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스촨성까지 2,000km를 자전거로 보름 만에 도착한 여성이 화제가 되는가 하면 광둥성의 40만 대의 오토바이 귀성 풍경은 TV로 생중계됐습니다. 大了肯定要买个小孩玩就这样了，不输吗？ 연인원 36억 명의 대이동이 본격 시작된 지금 벌써부터 중국 대륙 최대 명절에 들뜬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대마초, 즉 마리아나가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일부 주들 그리고 몇 개 나라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되면서 다시 오남용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콜로라도주의 경우를 김성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덴버 시내의 한 마리화나 판매점. 입구엔 긴 줄이 만들어졌고 가게 안은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What kind of weed is this? It'll make you sleepy. How much is this? It's like $60 plus tax. 이렇게 콜로라도 주면은 28g, 다른 주에서 온 사람은 7g까지 누구나 돈만 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기호품 마리아나 판매가 허용되면서 재고가 달려 지난주보다 값이 10% 넘게 치솟았습니다. 콜로라도주 마리아나 판매점 40곳이 올리는 하루 매상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For an adult to have an option of how to relax and unwind, why not? Why not marijuana? 하지만 지난해 마리화나 축제일에 발생한 총격 사고로 2명이 다치고 수천 명이 대피하는 등 마리화나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oung people are influenced as to having it be cool when it really isn't cool. 마리화나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도 20개 주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3살 된 아이입니다. 마리화나 치료를 받고 나서 적혈구와 백혈구 수가 증가해 걷고 뛸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습니다. 암과 녹내장 등 40여 개 질병에 마리화나가 치료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요. 마리화나 합법화, 과연 문제는 없는 것일까요? 김태래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는 실험입니다. 총 흡입량을 1.4g까지 늘리자 얼굴색이 붉어지며 횡설수설합니다. Oh yeah, oh yeah, look at that. That was awesome. That was awesome. 결국 방향 감각을 잃고 도로를 이탈합니다.
마리화나에 함유된 THC,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 환각물질 영향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며 중추신경을 자극합니다. 환청과 환상 증상이 나타나며 심할 경우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손상되고 정신분열증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는 술과 담배보다 중독성이 적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법화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만드는 심리적 중독성입니다. 마리화나를 한번 맛보면 기운이 나는 쾌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강한 마약, 코카인이나 다른 환각제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심리적으로 마리화나에 의존하게 하는 중독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마약에 빗장을 열게 하는 연결고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래입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국에서 비롯된 금융 불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며 환율 방어를 포기한 아르헨티나. 페소화가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암시장에서는 달러로 바꾸려는 매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터키 역시 경상수지 적자에 정정 불안까지 겹치면서 리라화 가치와 주가가 동반 추락했습니다.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점차 고조되자 정부가 긴급 경제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추가 축소할 경우 신흥국의 위기가 장기화될 수 있고 다른 신흥국들로 위기가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국가의 시장 동향과 글로벌 경제 영향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8월 인도 등 동남아시아 위기 당시 국내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출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터키나 아르헨티나와의 교역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22개월 연속 경상 흑자에 외환 보유고도 탄탄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미국에서 양적 완화 추가 축소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설을 앞둔 증시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1999년 영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5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뮤지컬 맘마미아. 우리나라에서도 10년 전 첫 무대 이후 150만 관객을 넘어섰다는데요. 전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결혼을 앞둔 20살 소녀의 진짜 아빠 찾기 대작전을 다룬 맘마미아. 결혼을 앞둔 딸이 엄마의 과거 애인들을 결혼식에 초대한다는 내용은 사실 한국의 정서와 딱 들어맞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바의 신나는 노래들은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이끌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아바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열광했던 것 같아요. 10년 전 뮤지컬이 낯설었던 시절. 중년 여성 3명이 무대 위를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은 또래 여성들에게 대리만족을 안겨줬고 뮤지컬 최초로 아줌마 부대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진짜 그 심연에서 끌어오르는 그 감동을 그냥 토해내는 듯한 이러는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지며 아바를 모르는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해졌습니다. 예전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나오는 음악들이 너무 좋아서 5번째로는 이제 해외에서 오는 이건 어떤 식으로 변하고 최단기간 1200회 공연 150만 관객을 돌파한 맘마미아. 최근 해외 오리지널 팀 공연까지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맘마미아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뮤지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종환입니다.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구출된 한서구 코트라 무역관장이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코트라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험 국가에 있는 직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축구대표팀이 올해 첫 평가전을 승리로 장식했는데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지동원 선수도 기분 좋은 골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김한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시즌 임대 선수로 뛰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독일 무대 복귀전에 나선 지동원. 팀이 2대1로 뒤진 후반 27분. 교체 투입된 지 2분 만에 짜릿한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내년 시즌부터 자신이 뛰게 될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넣은 의미 있는 득점이었습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긴 지동원은 분데스리가가 선정한 경기 MVP가 됐습니다. 마인츠의 박주호는 슈투트가르트전에서 1대1로 맞선 후반 42분 절묘한 패스로 역전 결승골을 도왔습니다. 볼프스부르크에서 마인츠로 이적한 구자철은 후반 14분 교체 투입돼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의 박지성은 알크마르전에서 풀타임 활약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전반 2분 박지성의 슈팅이 상대 수비수에 맞고 흐른 뒤 팀 동료 빌렘스의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LPGA 무관에 그친 최나연은 올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합니다. 바하마 클래식 3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7개를 쓸어 담아 중간 합계 15언더파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한석입니다. K-팝을 사랑하는 러시아 팬들이 소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우리 대표팀에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임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스크바의 한 안무 연습실. 3-3-5 모여 춤 연습이 한창입니다. K-팝이 좋아 모인 러시아 팬들이 신명나는 무대를 펼칩니다. 절도 있는 동작과 생동감 넘치는 표정으로 끼와 열정을 한껏 발산합니다. 발음은 서툴지만 노래엔 마음을 담았습니다. Когда я стал слушать корейскую музыку, песни кей-поп, я стал очень сильно увлекаться культурой Кореи, и эта страна стал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й. K-팝을 통해 키운 한국 사랑은 소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을 향한 응원으로 이어집니다. На самом деле, так как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эта страна, я также, как в принципе, переживаю, испытываю очень такие теплые чувства, поэтому успехов желаю. 한국을 사랑하는 러시아 팬들까지 가세 소치 선전을 준비하는 우리 대표팀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프로농구 전자랜드의 박성진, 로드 선수가 만든 통쾌한 엘리웁 덩크. 오늘의 영상으로 감상해 보시죠. 날씨는 추웠지만 찬바람 덕에 모처럼 깨끗한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서울의 경우 가시거리가 1.2km에 불과했는데 오늘은 20km로 탁 트였습니다. 내일도 하루 종일 파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유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개학하는 학교도 많은데요. 오늘 아침보다 더 추울 것으로 보이니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서울이 영하 5도, 대구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 밤사이 하늘도 맑아 복사냉각 효과까지 더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세종시 영하 8도, 전주는 영하 6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그래도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5도, 남부지방은 10도 선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활동하시기가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설 연휴가 시작되는 목요일 그리고 귀경이 시작되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도쿄는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베이징은 잔뜩 흐리겠습니다. 파리와 로마에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내일 토론토는 종일 추운 가운데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